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관장입니다. 매물대 중구편 제3강 매물대 활용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매물대와 확정봉 그리고 리테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매물대를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왔었고, 매물대는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캔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물대의 아래에 있으면 이 위에 있는 매물대는 저항의 힘을 띠고요, 반대로 캔들의 위치가 매물대보다 위에 있을 때는 지지의 힘을 가진다고 이전 강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게, 이렇게 매물대 사이를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준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렇게 강한 힘으로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휩소가 나오는, 거짓 움직임이 나오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는 확정봉이 나올 때 진입하는 거 한 가지.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휩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확정봉이 나올 때 곧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휩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 저항선이 지지가 되는지, 지지의 힘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리테스트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진입하기에 가장 최적의 매수 조건은 이 저항 매물대를 돌파했다고 곧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이 매물대에서 지지해주는지를 체크하고 진입하는 것이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즉,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확정봉을 보고 나서 곧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음 매물대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진입, 그리고 익절은 다음 매물대에서,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돌파됐다고 해서 곧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봉을 보고 지지해주는지 체크하고 진입. 하지만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돌파가 나오고 나서 확정봉을 보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는지 체크하고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진입, 그리고 다음 매물대에서 익절. 마찬가지로 돌파하는 확정봉이 나올 때 곧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매물대에 지지를 받아주는지 체크하고 진입. 이렇게 되면 이번 진입은 지지받은 이쪽 지점에서 진입할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매물대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휩소를 피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물대와 확정봉 그리고 리테스트까지 체크하고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매물대와 추세선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물대가 지지저항의 성질을 가진 수평선이죠. 매물대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노란 선이 매물대, 그리고 빨간 선을 캔들, 가격의 움직임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캔들의 위치가, 가격이 매물대의 하단에 위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매도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숏 포지션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단에 있는 이 매물대 위에 가격이 위치하고 하단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상승할 때,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추세선을 추가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연결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다가 저항을 돌파하게 되는 순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지받고 상승하는 이 지점에 바로 진입하는 것보다 저항을 돌파하는 움직임, 하락하는 추세선까지 돌파하는 이때 진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최적의 진입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매물대의 상단에 저항받고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이 상승하는 추세선 하나를 또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항받고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돌파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 이게 바로 매물대와 추세선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매물대 기초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지저항, 지지가 돌파되면 그 힘은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로 바뀐다. 그리고 그 힘이 바뀌었는지 테스트하는 것, 한 번 더 이 선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이 리테스트라고 말씀드렸죠. 리테스트까지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우리의 승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매물대가 있다면
매물대들을 당연히 익절할 수 있는 목표가로 삼아서 익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하락하는 추세선 만들고 지지받을 때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 하락하는 추세선의 저항까지 돌파가 완료되면 이때 진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될 겁니다. 익절은 어디? 직전의 고점들을 목표가 삼아서 익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매물대와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매물대 중급편 3강의 마무리입니다. 매물대와 이평선을 활용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매물대와 확정봉을 체크하는 이 강의에서 딱 두 가지 선만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이 지표 탭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영어로 EMA를 검색한 후에 지수 이동 평균을 2번 클릭해서 선 2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 탭에서 더블 클릭하고 길이를 1개에서는 21선으로 바꿔주고요. 보습에서는 잘 보이도록 하얀색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굵기도 편하게 굵게 바꿔주고요. 확인.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선 더, 이번 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121선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더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그리고 굵게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선이 또 생겼죠. 두 가지의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고,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21선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우리가 매물대와 이평선을 함께 활용할 때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12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노란 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캔들 가격의 위치가 위에 있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이 구간에서는 캔들의 위치 또한 노란 이동 평균선의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롱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추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 또한 지지와 저항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맞았다면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현재의 추세를 확인하고,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진입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현재 구간의 고점을 이렇게 체크해 주고 나서 이 하얀색 단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매물대까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더 지지가 강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하고 매물대 부근에서 익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란색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하락하는 초 포지션 관점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매물대에서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확정봉을 보고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테스트를 확인하고 진입, 익절은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매물대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은 점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겠죠. 진입하고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매물대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익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다음 매물대를 익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 하단의 매물대에 닿지 않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우리가 매물대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진입한 기준에 이 중요 지지 저항점을 돌파하는 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확정봉을 보고 손절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이동평균선과 매물대를 활용한 활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물대 중급편 1강 매물대와 추세, 그리고 매물대와 피보나치, 그리고 매물대 활용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매물대 중급편 수강하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매물대 중급편까지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물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 실제 계좌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3월 19일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9,319테더, 거의 한 1,360만 원 정도
정도 금액이 되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 1월 23일 입금했을 때가 6,741테더, 하나로 약 98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과 비교를 했을 때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3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1월 23일에 처음 진행을 하고 1월 29일, 2월 7일, 2월 16일, 2월 25일, 3월 4일, 3월 1일 계속해서 거의 한 700테더, 그러니까 총 한 달 반 만에 벌어들인 수익이 거의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출금을 했다라는 거. 실제로 지금 1월 23일부터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는 계정이고요. 카피 트레이딩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메뉴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이 카피어들의 수익 랭킹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그걸로만 현재 빙엑스 거래소의 1위입니다. 1위.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 한번 눌러보시고 이 소통방의 입장 링크부터 시황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까지 전부 다 남겨놨고,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1대1로 진단해드리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이 AI 시스템을 여러분의 계좌에 직접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장 신청서 링크를 한번 남겨주신 분들 제가 12시간 이내로 빠르게 연락드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AI 시스템, 이것까지 빠르게 세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중급편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